오늘은 제가 호주 워홀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크게 기억에 남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소보다 그렇게 재밌고 막 웃긴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이거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멜버른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컨 비자를 따서 호주에 좀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캐리어 들고 가방 메고 이렇게 호롤단신 다윈이란 곳으로 떠나게 돼요.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은 호스텔을 보통 잡아서 머물러요. 근데 호스텔을 처음 딱 갔을 때 동양인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거기서 한국인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나름 의지를 하면서 직장도 구해야 되니까 매일 이력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돌리러 다니고 이렇게 지내다가 중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시프트를 9시간밖에 못 받았어요. 일주일에. 세컨 비자를 따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35시간은 일을 해야 되고 어쨌든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일을 구하려고 막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스페인에서 온 사브리나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의지를 하면서 지냈는데 친구들한테 저도 모르게 그들이 모두 떠나게 됩니다. 각각의 이유로 살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호스텔을 떠나기도 하고 혹은 뭐 비자가 끝나서 돌아간 친구도 있었고 결국에는 처음에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냈던 순간이 금방 지나고 저 홀로 남게 돼요. 그 전에는 일을 못 구해도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잘 풀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떠나니까 되게 뭔가 좀 외로움도 느끼고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영을 좋아해요, 수영. 다윈이란 곳은 1년 내내 더운 곳이기 때문에 호스텔이건 뭐 호텔이건 집이건 수영장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울할 때마다 수영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7시쯤에 수영장에 혼자 들어와서 3시간 동안 둥둥둥 뜨고 막 몸을 움직이고 10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바로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가 처음 딱 방 안으로 들어오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은 정말 딱 봐도 와 되게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핑크색 머리에 온몸이 문신이고 막 피어싱도 엄청 많고 엄청 화려한 캐리어에 막 텀블러인데 텀블러에도 막 찡이 박혀 있고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이 완전 확고한 그런 친구가 키는 되게 작은데 생긴 거는 동양인처럼 생겼어요. 그 친구가 이제 헬로 하면서 들어오는데 목양은 완전 프랑스인인 거예요. 프랑스 친구들은 영어를 할 때 그 특유의 발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첫눈에 와 말이라는 저 친구는 대체 어떤 친구일까 하고 궁금증이 생겼죠. 2층 침대가 2개가 놓여져 있는 작은 방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1층을 쓰고 있어요. 마리는 제 건너편 2층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가 일어나서 항상 전자담배를 폈어요, 방에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호스텔에서 세계 각국의 인간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쯤 됐을 때는 뭐 방 안에서 담배를 피고 말고 뭐 이런 걸 딱히 신경을 안 쓰게 됐어요. 마리가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전하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느 시티에서 왔어? 부산에서 왔어. 자기는 고성에서 왔대요. 고성. 한국 이름은 땡땡땡이고 어머니 이름은 땡땡땡이야 하면서 서툰 한국어로 자기 본명과 어머니 이름과 고성이라는 지역명을 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정이 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그런 게 생겼어요. 저는 그때 대부분의 시간을 호스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마리는 클럽을 되게 좋아했어요.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마리는 항상 클러빙을 하다가 새벽 3시에 들어올까 늦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친해졌습니다. 마리는 프랑스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들이 나를 정말로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를 한 번도 학교에 픽업 해준 적이 없고 나는 늘 혼자서 집에 가야 했고 몇 년 전에 세계 여행 비슷한 걸 했었대요. 아시아 전역을 돌았는데 그렇게 긴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공항에 나를 마중 오지 않고 그냥 택시 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양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똑같은 크기로 사랑할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여가지고 나도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갔던 것 같아. 그랬더니 마리가 그럼 너도 네 부모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는 건 늘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당연하게 느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마리한테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 순간들이 지금 들어준 이 예시 말고도 뭔가 더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마리가 저한테 한국으로 오세요 이런 약간 한국 홍보 같은 그런 문구를 보여주면서 나 여기 신청했어. 나는 엄마, 친엄마를 보러 가고 싶어. 친엄마를 보러 고성에 가고 싶다고. 너무 잘 됐다고. 혹시 친엄마랑 아직도 연락을 하니? 나는 친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고 친엄마랑 메일도 주고받은 적이 있어. 정말? 그러면 너무 잘 됐다. 네가 꼭 거기 붙어서 한국에 방문했으면 좋겠어. 근데 친엄마는 날 보고 싶지 않아 해. 왜? 몇 년 전에 세계여행을 갈 때 한국이 1순위였어. 친엄마한테 난 당신을 보고 싶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를 만나줄 수 있냐? 이렇게 보냈는데 친엄마가 답장이 한참 안 오다가 나는 새로운 가정을 이뤘고 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내 삶에 와서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상처를 너무 받았대요. 그래서 한국을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1순위였던 한국을. 마리는 지금도 생각나면은 딱 남겨진 그 메일 주소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보낸대요. 근데 답장이 그때 그 널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이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래도 자기는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감정에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아니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너한테 상처만 주는 사람을 너는 왜 사랑하는 거야? 그녀는 네 사랑을 받는 게 과분하다. 근데 마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내 엄마잖아. She's my mom 이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리가 저한테 딱히 엄마 이야기나 한국 이야기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리가 어느 날 되게 상기된 얼굴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 했더니 클럽에서 만났대요. 근데 자기는 늘 배드보이한테만 빠지는 타입이어서 그 남자애도 조금 배드보이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도 그냥 똑같은 날이었어요. 날씨가 진짜 더웠거든요. 수영을 3시간 정도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몸이 완전 피로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샤워실로 직행하는데 그날따라 그 샤워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쉬자 해서 대충 큰 수건으로 물기만 닦고 그때 이렇게 누웠는데 그 상태로 완전 잠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비키니를 입은 채로 이렇게 골아 떨어진 거죠. 제가 더우면 이불을 막 걷어차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불을 뻥뻥 걷어차서 대자로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웅크려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웬 모르는 남성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실오라기 안 걸친 뒷모습에 금발 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리의 침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서 봤는데 누가 봐도 남성의 몸이에요. 마리가 그렇게 우락부락한 몸은 아니니까. 그래서 남자의 몸이네? 뭐지? 왜 남자가 여기 있지? 이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이것만 입고 지금 비키니 이것만 입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게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거의 한쪽이 다 노출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막 뒤척거리고 이런다고 비키니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한쪽은 거의 다 내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급하게 이렇게 후드 집업을 입었어요. 제 앞에 1층에 그 친구가 눈을 이렇게 딱 뜬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걔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위를 봤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니까 그 친구도 이렇게 놀란 거죠. 저희가 소리는 못 내고 막 그 남자애가 알아서 뒤척거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돌았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 걸 이렇게 앞으로 돌면은 제가 그 앞판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앞으로 돌았는데 저와 이제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몸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불로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아니 진짜 괜찮다 이거야. 그래 그 방에서 담배를 피건 방에서 뭐 술을 마시건 그래 그것까지 내가 참을게. 근데 남자를 데려오는 거는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 남자애한테 야 너 여기 오면 안 돼. 여기는 여자들 도미토리야. 그 남자애가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막 자신의 바지를 찾더니 그 바지를 이렇게 막 급하게 입고 그 이렇게 계단 그 2층 침대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걔가 막 신발도 신지도 않고 신발을 이렇게 손에 들고 막 급하게 나갔어요. 마리도 그냥
위통을 까고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진짜 짜증났어요. 아니 너는 이거 룰인 거 모르냐. Very disrespectful. 솔직히 제가 그냥 후드 집업 입고 잤으면 평소처럼 그 정도로 화가 안 났었거든데 저는 지금 이 비키니 앞판 깐 상태로 자고 있다가 모르는 남자가 들어온 게 그게 조금 짜증난 포인트긴 했거든요, 솔직히. 그때 마리가 막 I'm so sorry, sorry guys 이러면서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알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 토스트를 우거우거 먹고 다시 들어왔더니 마리가 이제 막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 2명한테. 그 남자애가 이제 키스를 했다고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우리 진짜 여기서는 안 했다고, 이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믿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마리랑 저랑 좀 살짝 어색해졌어요. 뭐 유럽 문화에서는 그렇게 데려오는 게 당연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어쨌든 한국인이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저는 비키니고 앞판 깐 채로 자고 있다가 지금 제 입장에서 봉변당한 게 맞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복잡한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좀 어색해졌지만 뭐 whatever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마리가 울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들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마리한테 물었는데 그 남자애가 그날 이후로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 그 남자애를 클럽에서 만났는데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서럽게 울어요. 엄청 서럽게. 그러면서 마리가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마리한테 너의 어머니는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굳이 그녀를 만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냐. 너 남자 데려오면 어떻게 이렇게 막 좀 창피 주듯 망신 주듯 그렇게 했던 것도 다 갑자기 떠오르면서 미안하고 약간 죄책감 이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마리한테 사과를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혹시 상처받았으면 미안했다고? 근데 사과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수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야외 오픈된 공간에 식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요. 수영을 하면서 마리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상처 줬던 남자애 있잖아요. 둘이 서로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프랑스인 그룹에 이제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마리를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마리를 바라봤어요. 제가 계속 한국 사람들이랑만 살다가 호주에 와서 되게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제 모습도 발견을 많이 하게 됐고 열린 시선으로 좀 모든 거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호스텔 생활이. 그리고 마리의 만남이.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마리를 응원하고 마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